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1월 18일입니다. 오늘 빅토리아주는 아주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완전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은 아직 좀 일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이날이 오나 기다렸었는데 결국은 이날이 왔네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보고서는 코오로직에서 11월 달 부동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오로직에서 이 겉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컨셉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바꾼 것 같은데 안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뭐 데이터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보고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이제 호주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는 9.3 트릴리언 달러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애뉴에이션 호주 연금은 3.3 트릴리언 달러 시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2.8 트릴리언 달러.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얼마 전에는 방송해드렸을 때는 1 트릴리언 달러 밑에였는데 투자가 좀 늘어가지고 이제 1 트릴리언 달러 시장으로 아무래도 락다운 완화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호주 전체 주거용 주택은 이제 1070만 채가 됐고요. 호주 가게들이 모기지 대출한 규모를 보니까 얼마 전 뉴스 나왔을 때는 1.8 트릴리언 달러를 인용을 했었죠. 태그로 이제 달아드리면서 조만간에 2 트릴리언 달러 시장으로 바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2 트릴리언 달러 시장으로 바뀌었네요. 호주인들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호주인들의 자산 중에 55.4%가 부동산 시장 쪽으로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주택 판매가 61만 4천 채가 되고 있고 그 판매되는 전체 가치는 4,4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 이제 아무래도 중요하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분기별로는 4.6%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21.6%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이 차트팩 보고서에서는 중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11월 1일 날 나왔던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게 되면요. 가격이 중간값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간 판매 가격이 68만 6천 불을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역시나 107만 1천 불이 됐네요. 그리고 멜번은 아쉽지만 여전히 80만 불을 밑도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핫한 브리즈번이 64만 2천 불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가 52만 6천 불, 애들레이드 54만 3천 불, 그리고 호밭이 67만 8천 불, 다윈이 49만 불, 그리고 캔버라가 86만 4천 불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대도시는 77만 1천 불이 됐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51만 4천 불을 기록을 했네요. 분기별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승률이 4.6% 상승을 했고 연간으로는 21.5%를 상승을 했고 전달 대비 그러니까 9월 달부터 10월 달 변화율을 보니까 거의 한 1.4% 정도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각 주별로 봤을 때 가장 큰 상승률을 전달 대비해서 보인 곳은 뭐 역시나 브리즈번이 가장 큰 상승률을 좀 보였네요. 2.54%를 기록을 하면서 다른 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월등한 집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조금 말씀을 좀 드렸던 게 퍼스 지역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퍼스 지역이 다른 주하고는 조금 틀리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이제부터 조금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퍼스 지역하고 그 다음에 다윈 지역이 조금 하락세 쪽으로 이제 잡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도시 중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중에서는 뭐 가장 멜번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하락세를 진입을 한다 그러면 멜번이 가장 먼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도시별로 봤을 때 가장 늦게 진입하는 곳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좀 핫한 브리즈번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좀 나오고 있는 게 뭐 시장금리 상승이라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은행들이 상당히 마진 압박을 받고 있죠. 요번에도 뭐 커먼웰스뱅크가 거의 한 8% 정도 폭락하는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뭐 거의 뭐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계속해서 좀 된다 그러면 모기지 대출을 계속 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뭐 웨스트팩 같은 경우도 요번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달 만에 거의 3번 정도의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거의 뭐 한 0.5% 정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올리되 그냥 왕창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좀 늘어나니까 모기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시건전성 규제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버퍼를 늘린다고 해서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뉴스를 그냥 훅 지나갔지만 뭐 제가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아프라 규제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고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규제한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뭐 LVR 80% 할게 그리고 뭐 DTI 6배 이상 대출 못하게 할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아프라 같은 경우는 조금 세부 내용이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게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서 은행들한테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임을 작업을 했다 그런 거는 앞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연간 상승률인데요. 일단 연간 상승률에서 조금 괄목할 만한 게 호주 전국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21.6%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밀리언짜리 집이면은 작년 대비해서 21만 6천 불이 오른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하고 좀 다르게 외곽 지역 상승률이 훨씬 더 도시 지역보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좀 벌어졌고, 락다운 때문에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면서 외곽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서 우리 가족끼리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 살자. 그런 니즈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외곽 지역보다 도시 지역 상승률이 높다고 보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후부터는 외곽 지역 상승률이 도시 지역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도시 지역 분기별 상승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브리즈번하고 애들레이드가 다른 주들은 이렇게 꺾였는데 그 꺾임새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멜번, 호밭, 캔버라가 어느 정도 이제 꺾임새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조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이제 진입하는 곳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퍼스 지역하고 그 다음에 다윈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부동산 가치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어느 쪽이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였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따라서 위에 상위 25% 그러니까 럭셔리한 부동산이죠. 그리고 50%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가장 선호도가 이제 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5% 가장 저렴한 부동산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나라고 이렇게 도시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으로 봤을 때는 이번 상승세의 주법은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부동산이 크게 이끌어줬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드니 같은 경우는 비싼 집들이 한 5.7% 올라줬고 중간 정도 레벨이 5.1%, 요즘 핫한 브리즈번은 럭셔리한 부동산이 7.3%, 그 다음에 중간 가격이 한 6.1%. 그냥 퍼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도진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든 저렴하든 중간 가격이든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다윈 지역 같은 경우는 비싼 부동산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별로 상승세가 어떻게 이제 변화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월이면은 뭐 30일, 31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4주로 끊어가지고 상승세를 좀 나타냈네요. 아무튼 10월 31일 날 같은 경우는 1.2%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가 좀 둔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드니, 멜번, 뭐 캔버라, 뭐 이쪽까지 한 6월 중순부터 락다운 영향에 좀 들어가면서 3분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락다운만 좀 풀려봐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상들이 10월 달 말로 이제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락다운에 있다가 락다운을 풀었을 때 굉장히 크게 반등했던 상황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시드니는 상승세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연간으로는 크게 이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고, 분기별로 이렇게 상승세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니보다는 확실히 멜번이 상승세가 높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브리즈번은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상승세예요, 지금. 그리고 애들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퍼스는 이렇게 꺾여서 이제 분기별로는 이렇게 상승세가 거의 0에 가깝게 가고 있다. 월별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호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윈 같은 경우도 아까 퍼스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캔버라 같은 경우도 뭐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네요. 예, 보고서에서는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줬네요. 그러니까 신규 매물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이 좀 약화가 됐다. 그러니까 높은 집값 때문에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새로운 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장률을 조금 짓눌렀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나왔던 뉴스 중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는 시드니에 매물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로우하는 전문가들도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창 공포스러웠을 때 사람들이 막 매물을 던지고 가격을 막 깎는 그런 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트윗을 이제 올려주던 전문가분이 있었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쏙 들어갔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매물이 이제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매물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면
가격을 남들보다는 좀 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급매물이 이제 나오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또 이제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통계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주택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평균선이 요 정도인데 한 4만 채 정도가 매달 지금 팔리고 있는데 요게 지금 뭐 트렌드로만 따진다 그러면 한 5만 한 5천 채 정도가 매달 팔리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높게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래가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하고 올해 10월 달하고 만약에 주택을 내놨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 있는지를 좀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만약에 집을 내놓는다 그러면 거의 한 40일, 39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거의 집 내놓으면은 한 달 안에는 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금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전에는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러니까 내놓으면은 바로바로 팔리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뭐 시드니에서는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자들이 전에는 뭐 한 10명 정도 평균적으로 참가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한 3명 정도 지금 참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좀 여겨져요. 이런 식으로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락다운 환경이 있을 때는 집주인들이 판매를 꺼리면서 매물을 좀 뺀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판매물이 확 증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2020년도보다는 확실히 높게 판매물이 증가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다라는 거는 뭐 이전 영상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들은 시장 금리가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거시 건전성 규제가 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중치로 더 상승세가 꺾일 거냐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부동산 소식을 좀 전해드렸지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요번에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많이 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데 어차피 이제 부채를 또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평가를 하려면 뭐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소득이 이제 늘어나는데 뭐 갚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갚을 수 있는데요. 어, 임금 상승은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임금 상승률이 3분기에 2.2%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뭐 깜짝 놀랐습니다만 3%를 기록을 하면서 따지고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내 임금이 한 0.8% 정도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부채는 역대급으로 빌렸고 그 다음에 임금은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부채 갚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이렇게 쭉 꺾이는 모습을 또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압력에 또 빠질 위험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런 상태로 시장 금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게 오르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는 역자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는 문제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요. 앞에 일도 모르는데 뭐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내년에 그런 식의 충격이 가게에 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